여러분 보세요. 이곳은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입니다. 이리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황지연못인데 입구부터 사람 대신 비둘기만 모여 놀고 있습니다. 이를 우야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도 재미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들 무탈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고향이나 여행지에서 귀향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귀향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태백시 황지동 영상의 2탄격인데요. 오늘은 황지동 연못과 주변 중심거리를 둘러보면서 태백시의 인구 소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은 8월 중순에 촬영을 하였고 오늘 편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인구는 1987년 12만 명을 넘기며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9년 탄광 구조조정, 석탄 작업 합리화 조치 이후 매년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1998년 6만 명이 무너진 데 이어 2012년 5만 명, 2022년 8월에 4만 명 선이 붕괴했고 24년 8월 기준으로 38,094명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최대 탄광으로 88년 동안 국민 연료인 석탄의 보급 안정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해온 태백 장성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으면서 향후 인구 감소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황지연못 쪽으로 가고 있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주차해 있지만 거의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텅 빈 거리만이 저를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은 사실상 태백 경제의 시작이자 유일무이한 산업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태백은 석탄으로 흥한 도시였고 이런 석탄 광업소가 모두 문을 닫는 것은 바로 지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태백시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시도해 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흥했던 도시가 인구 감소를 맞이하게 되면 지역 경제는 붕괴되는데요. 인구 감소는 도시의 활력과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비 감소는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이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여행 트렌드 변화와 변화된 트렌드에 익숙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없는 태백시로서는 아무래도 이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구 감소의 흐름이 아직 반등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황지연못 바로 옆에 위치한 골목길인데요. 사람들이 인적이 거의 없고 길가에 위치한 가게들도 보시는 것처럼 손님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리도 많은 식당 및 가게들이 현재 상황을 얼마나 버텨줄지, 앞으로 얼마나 임대 문구가 걸릴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암울한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 점심시간인 점과 그리고 또 좀 덥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거리에는 사람이 좀 적다 하더라도 식당 쪽에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식당 안에도 보면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쇠락의 흐름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결국 인구 증가인데요. 산업 기반이 무너진 태백시에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실질적인 묘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곳은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인데요. 황지동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휴식터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곳에 왔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입구 쪽에 몇몇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과거만큼 북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면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는 이런 물이 있는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태백시는 고생대인 5억 년 전에 얕은 바다였던 물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곳 황지는 마을 전체가 큰 연못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지금의 황지 연못은 어느 집 정원의 작은 연못처럼 둘레가 100m 남짓한 규모이지만 이곳에서 하루에 샘솟는 물의 양이 무려 5,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때 태백의 지역 상수원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황지 연못은 물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고요. 연못의 수온이 연중 섭씨 9에서 11도를 유지하고 큰 홍수나 가뭄이 닥쳐도 수량이 넘치거나 줄어드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물이 태백시의 구문소를 통과하고 경상도 땅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고 합니다. 황지 연못에 얽힌 전설도 있는데요. 이 마을에 살던 황부자가 어느 날 탁발을 하러 온 스님에게 쌀 대신 외양간에 쇠똥을 던졌고 방아를 찢고 있던 황부자의 며느리가 이를 보고 쌀 한 바가지를 스님의 바랑에 몰래 넣어 주었는데요. 스님이 그 보답으로 며느리를 재앙에서 구해주고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뇌성병력이 치는 순간 황부자의 집터는 땅으로 꺼지고 며느리는 뒤돌아보고 마는데요. 그 순간 집터는 연못으로 변하고 며느리는 돌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은 황지 연못 바로 앞쪽 그리고 옆쪽에 위치한 가게들인데요. 자, 지금 저 앞쪽에도 보시면 KT라고 되어 있는 건물도 임대가 나와 있고요. 자, 저게 임대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 아까 보셨던 2층 전체가 또 임대로 나와 있는 문구도 또 보이네요. 자, 지금 여기가 연못, 황지 연못 앞에 중심 상가, 중심 거리 가게들인데도 지금 보시면 사람 몇몇 분이 지나가고 계시긴 한데 대부분 좀 연배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 위주고요. 정말 우리 보면 과거에 보면 이런 도심지에는 학생들, 제잘거리는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수다 떨면서 웃으면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가는 모습들을 좀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젊은 이들의 수다 떠는 모습을 거리에서 목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들은 시골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곳은 C급인 태백시 C급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도
정말 C급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구는 38,000명까지 줄긴 했지만 정말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보여야 그곳에 미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 젊은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과 상가들이 어떤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차들은 좀 다니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임대 문구가 전면에 걸려 있지 않기는 하지만 정말 조용한 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젊은이들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야되었든 여러분, 우찌되었든 태백시가 기막힌 묘책을 마련하여 다시 젊은이들을 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저도 바라고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